이번 시간에는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무엇이 문제화 될까 하는 것만 딱딱 짚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기대되죠? 생각 열기 문제 아주 좋은 예예요. 오른쪽 그림을 이용해서 x가 양수일 때 오른쪽 그림이 보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안쪽에도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을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가운데가 빵꾸 뽕 뚫려 있는 정사각형, 그것들의 넓이의 합으로 전체의 정사각형이 이루어져 있는 형태의 모양입니다. x는 길이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양수의 값을 갖죠. 그랬을 때 부등식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4x보다 항상 크다. 요게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 요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그림에서 우리가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살펴본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전체 정사각형의 전체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큰 정사각형의 넓이를 보면 바로 뭐가 돼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x 플러스 1. 세로도 x 플러스 1, 가로의 길이도 x 플러스 1.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바로 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여기 주어져 있는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가운데 주어져 있는 작은 정사각형처럼 보이나요? 넓이를 합친 거하고 같습니다. 자, 이 4개의 넓이의 가운데 것을 더한 거니까 당연히 이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보다는 전체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더 크겠죠. 그래요? 그래서 얘는 크다.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 그건 얼마인데? 요거는 한 변의 길이가 x, 긴 변의 길이가 x고 짧은 변의 길이가 얼마? 1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 넓이 x, 요 넓이 x, x에서 몇 x? 4x 한 거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크다. 그리고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때는 어떨 때 같아집니까? 그렇죠? 요 정사각형, 가운데 있는 작은 정사각형이 없을 때, 즉 4개의 직사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정사각형 4개로 모양이 생겨져서 합쳐지게 되면, 그렇죠? 지금 여기 모양이 틀려졌는데 이렇게 딱 가로의 길이, 세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아지면 가운데 정사각형 빵꾸 뽕 나 있는 부분은 없어지겠죠. 요럴 때가 바로 4개의 작은 정사각형, 사실은 직사각형에서 출발했지만 그거의 넓이의 합과 전체의 넓이가 같아질 때인 거예요. 즉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주어진 식의 등호는 성립한다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x 이퀄 1일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고 싶은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주어져 있는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부등식 이런 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것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용어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용어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어요. 절대부등식.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부등식 x제곱 플러스 1은, 자, 지금 우리가 실수를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 때 실수 집합에서는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모든 임의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게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집합으로 이야기하면 전체 집합에 속한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절대부등식. 자, 일단 절대부등식이란 말은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부등식은 이해를 했을 거고 절대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0보다 크다, 절대적으로 양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보다 기억할 때는 용어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기억할 때는 임의의 모든 같은 이야기죠. 임의의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됐습니까? 물론 수학적으로 엄밀히 얘기한 건 전체 집합에 속한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지만 주어져 있는 부등식이 있을 때 이 부등식이 절대적으로 항상 양수다 또는 항상 음수다 이렇게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의의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자, 내용 가서 또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자주 이용된다 그랬는데 이 식들은 아주 자주 사용되는 식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절대부등식뿐만 아니라 이 식은 부등식, 크다, 작다라는 식을 증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 이것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증명하느냐? 얘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A가 B보다 크다면 A-B.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는 반드시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죠. 이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부등식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도구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부등식 크다 작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제일 기본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A에서 B를 뺀 것이 양수가 된다라는 것으로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밑에가 성질이죠. A를 제곱한 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겠죠. 실수의 성질 아니야. 실수를 제곱한 것은 항상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죠. 이거의 R유작으로 A, B가 실수라고 한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한 것도 항상 어떻겠어? 실수의 성질에서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며. B도 마찬가지죠. B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알아야 돼요. 바로 양수 더하기 양수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인 경우는 따로 포함한다면 그렇죠?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가 된다. 그래서 이 성질을 얻어낸 겁니다. 또 자주 쓰이는 거 하나 더. A제곱 더하기 B제곱한 것이 0이라면 자, 앞에 것부터 먼저 봅시다. 요거 B제곱을 없다라고 생각해봐. 실수를 제곱했는데 그게 0이라는 이야기는 그 실수 A가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요?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A도 0이고 그리고 동시에 B도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절대값의 제곱을 한 것은 자, A를 제곱만 해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은 잠시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A 제곱한 것은 항상 양수 아니야, 그죠?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의 제곱을 한 거나 A의 제곱을 한 거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0일 때도 물론 성립합니다. 그죠? 그 다음 요것도 또한 자주 쓰이는 성질이에요. A 곱하기 B 두 수의 곱을 한 다음에 절대값을 하는 것은 각각의 절대값을 하고 곱하기를 나중에 해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요것도 sometimes 가끔씩 쓰이는 성질이에요. 물론 제일 기본은 요거예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A-B가 양수다라는 걸로 증명한다.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이야기다 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거 A가 B보다 크다면 A를 제곱한 것이 B를 제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또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나 아무 때가 아니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때만 쓰인다. 요런 조건이 있을 때는 요것도 아주 자주 쓰이는 성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절대부등식, 사실은 절대부등식뿐만 아니라 모든 부등식을 증명할 때 많이 쓰이는 성질이고 제일 기본은 1번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문제에서 이야기되는지 사용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많은 친구들이 보면 증명하시오 그러면 머리 아파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봐요. A와 B가 실수 조건 그러면 A와 B가 실수 조건 그러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앞에 했던 거 기억할런지 모르겠어요. A제곱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럴 때 부등식이 있는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부등식이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그랬습니다. 봐요. 부등식 앞에 게 뒤에 것보다 크다. 같다는 잠시 잊어버리고요. 크다라는 것의 증명의 기본은 뭐라 그랬어? 그렇죠.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무슨 수다? 양수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 여러분들 부등식에 대한 증명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될 겁니다. 제일 기본이 그거니까요. 여기 등호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만 따로 얘기해 주면 돼.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뭐야?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얼마야? 같으려면 0일 때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증명 달려가 봅시다. 얼마나 쉬운지. 증명.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는 바로 뭐야?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는 거의 증명이니까 좌변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왼쪽에 큰 거에서 마이너스 ab 우변을 뺀 거 그게 무슨 수다 그러면 끝이라고? 양수다 그러면 끝이라고. 등호가 같은 게 될 때는 따로 이야기해 주면 돼요. 자, 요거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양수다. ab에 대한 2차식이 양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뭘 이용할 거냐면 ab가 실수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실수의 성질 조금 아까 얘기했죠. 가장 많이 쓰는 성질 뭐라고? 제곱 더하기 제곱의 꼴로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곱의 꼴로 고치기 위해서 조금 작업을 해볼까요? 어떻게?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b가 될 거고요. a에 대해서 정리한다 그랬으니까 b는 잠깐 잊어버리고요. 얘가 완전 제곱이 되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죠. 사실은 0보다 크다,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렇게 만들자고 식을.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b니까 a에 대한 2차항 1차항 뒤에 뭐가 더 있으면 그렇죠? 1차항 계수에 반의 제곱이 더 있으면 a를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b고 마이너스 b의 반이면 마이너스 2분의 b 제곱하면 플러스 얼마? 그렇죠? 플러스 4분의 b제곱만 더 있으면 4분의 b제곱만 더 있으면 요게 뭐가 된다? 완전 제곱이 된다. 아, 우리의 실수의 성질 양수가 되는 거 보일 거 완전 제곱의 꼴로 고칠 거구나 라는 게 떠오르면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어머나 쓰는 순간 거의 다 이루었다. 뭘 거의 다 이루어? 자, 지금 여기 b제곱이 있는데 b제곱은 여기 4분의 b제곱이 있어요. 그럼 뒤에 얼마가 더 있으면 b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4분의 3 b제곱만 더 있다면 4분의 3 b제곱이 더 있으면 여기 4분의 3 b제곱 4분의 1 b제곱 더하면 그냥 1b제곱인 거야. 허허 쓰는 순간 뭐가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얘는 a 마이너스 반 얼마? 2분의 b의 완전 제곱. 요게 지금 파란 밑줄 그은 걸 완전 제곱의 꼴로 고친 거고요. 뒤에 거는 그냥 쓴 겁니다. 요거는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쓰는 순간 끝. 왜? 자, a와 b는 실수라 그랬는데 실수 빼기 실수 2분의 b도 실수일 거고 실수를 2로 나눈 거 실수 빼기 실수도 실수일 거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같다 넣어줄까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떨 때 같아? 그렇죠? 앞에 빼기 뒤에 거 한 게 0 될 때는 0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쉽게 하기 위해서 양수이다. 그 다음 요 뒤에 거 보자고. 어떤 거 실수의 제곱이야.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그거나 같죠? 0 될 때도 있어. 뒤에 게 얼마면 4분의 3이 0 될 수는 없고 b가 0일 때는 0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같은 경우는 잠깐 잊어버리고 양수 더하기 양수 했으니까 얘는 무슨 수야? 양수가 되는 거죠. 둘 다 0일 때는 0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쓰는 순간 끝. 뭐가 끝났는데? 우리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게 0보다 크다, 양수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준 겁니다. 좌변에서 우변을 뺀 게 양수라는 건 좌변이 큰 거야, 앞에 게 큰 거야, 뒤에 게 큰 거야? 앞에 게 크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증명하려는 거 따라서 앞에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뒤에 거보다 크다.
AB보다 크다라는 것이 증명됐고요. 여기가 등호가 들어갔네.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등호를 따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기 등호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앞에 거와 뒤에 게 같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앞에 뒤에 게 같으려면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얼마가 될 때야? 0 될 때 아니야. 얘가 0 되는 방법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려면 앞에 것도 0, 뒤에 것도 0이라며. 뒤에 거부터 봅시다. 뒤에 게 0 되는 방법은 b가 0일 때밖에 없죠. 앞에 게 0인 방법은 a-2분의 b가 0이에요. 그게 0 되려면 b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a 빼기 0이 0 돼야 돼. 즉 a가 얼마일 때? 0일 때 된다는 이야기. 따라서 a 이퀄 b 이퀄 얼마일 때? 0일 때. 둘 다 0일 때만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푼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임의의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에요.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기억해야 될 절대부등식은 따로 정리할 거고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걸 기억하세요.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는 거의 증명은 어떻게 한다고? 좌변에서 우변을 빼. 그리고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등호는 등호 놓고 얘기하는 거고, 자, 양수일 때 증명했고 등호 들어갈 때는 따로 떼서 등호의 경우를 추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부등식 문제를 아주 잘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제 1번. AB가 실수, 반드시 밑줄 그으세요. 이 조건 AB가 실수. 가장 많이 쓰는 성질이 뭐야? 실수. 그러면 딱 떠올라야 되죠. A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B제곱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습니다. 그게 떠오르는 친구들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예요. 첫 번째, 너무 쉬워요. 앞에 게 어려웠어요. 오히려 예제가. 1번,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하라. 껌이야 껌. 자, 증명해 봅니다.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것의 증명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부등식의 증명. 빼자.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 이게 어떻다 그러면 0보다 크다 그러면 끝이잖아. 여기 등호가 있으면 등호 들어갈 거야. 자, 요거 정리 이쁘게 하고 싶다는 충동이 딱 일어나죠. 끝났네. 정리하면 얘는 A제곱 플러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A제곱 2배 앞뒤 곱하면 2AB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B가 있네요. 오, 동류항 정리. 여기 동류항이 딱 보이네. AB라는 항. 2AB에서 마이너스 4AB 하면 마이너스 2AB가 남기 때문에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요. 어머나 쓰는 순간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 허허, 또 쓰네. 뻔한 성질이네. AB가 실수라 그랬으니까 A 마이너스 B도 실수일 거고요.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증명 끝. 뭐 증명 끝인데?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 끝났다고. 왜요?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양수니까.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양수면 앞에 게 더 큰 거죠. 그죠? 등호는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는 따로 얘기하면 되고. 쓰기만 하면 되네요. 앞에 게 뒤에 거를 뺀 게 양수이므로 따라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우리가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양수이다라는 걸 증명했는데 등호가 있어. 등호는 따로 얘기해 줘야 돼. 이게 등호가 된다는 이야기는 앞에 게 뒤에 게 같다는 이야기고, 같을 때는 뭔데?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얼마다? 0이라는 얘기. 여기서 쳐다보고 0이라면 보여줄 게 없어요. 여기서 봐야 돼요. 그러면 실수를 제곱해서 0 되는 경우는 실수가 0일 수밖에 없네. 즉 A-B가 0일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 A-B가 0이야. AB가 어떨 때? 그렇죠? 같을 때. A, B일 때 A와 B가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어려운 부등식 문제, 증명 문제 나와라. 이렇게 되는 거야.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됩니까? 두 번째. 더 쉬워요.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뭐 앞에서 뒤에 걸 뺄 게 없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양수인 걸 보여주라는 얘기 아니야. 양수? 실수 성질 이용해서 했던 거 뭐 없어요? 떠오르는 거? 그쵸?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으로 고치는 거예요. 아까 앞에 나와 있던 문제의 정리 버전입니다. 그죠? 그러면 A에 대해서 요거 봤더니 A에 대해서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줄까요? A에 대해서 내림차수로 정리한 게 요만큼.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A제곱 플러스 2AB가 있으니까 뒤에 얼마가 더 있어요? 그렇죠? B제곱이 더 있어야 완전 제곱이 될 거예요. 요게 완전 제곱이 되기 위해서 식을 정리한 거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2B제곱은 B제곱 하나 앞으로 떼줬으니까 B제곱 남았겠네? B제곱. 자, 이것만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식은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이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뭐를? 실수 제곱이잖아. 양수. B제곱, 양수. 물론 0 될 수도 있어요. 좀 엄밀히 쓰면 이거 앞에 거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뒤에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양수만 얘기했지만 그러면 요거 이해하기 쉬우라고 양수 더하기 양수는 무슨 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0일 때 했으니까 0 더하기 0은 0도 돼요. 그러면 결과가 뭐야?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야? 좌변이 0보다 크거나 같아죠. 그걸 증명한 거죠. 끝. 그래서 성립한다. 바로 성립한다. 뭐가 바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성립한다. 이건 뭐 좀 섭하다. 그죠? 좌변에서 우변 뺀 것도 없으니까. 주의할 거 여기 제일 어려운 건 이거야. 어떨 때 등호가 되니? 어떨 때 등호가 되니? 요게 등호가 되려면 완전 제곱 여기로 가서 맨 끝에서 얘기하는 거야.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 0이려면 앞에 것도 0, 뒤에 것도 0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괜히 한번 0 풀어쓸게요. 그래서 단 A 플러스 B 이퀄 0 이고 그리고 B 이퀄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A가 0, A 더하기 B가 0이고 B가 0이래. B 0을 대입해봐. A도 0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A 이퀄 B 이퀄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등호.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요걸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아주 쉽게 증명된 거고요. 됐습니까? 요게 앞에 정리한 것, 앞에 예제 문제를 다시 한번 좌변을 모아서 정리한 것의 형태밖에 아니네요. 요거 가장 일반적인 증명 요거였습니다.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것의 증명은 좌에서 우를 뭐해? 빼. 그래서 무슨 수? 양수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등식 대소관계 증명 아주 잘하는 겁니다. 예제 2번입니다. 뭐 이게 예제 2번 앞에 별표가 한 개밖에 없는데 이거 한 개 갖고 안 돼요. 별표 3개, 빨간색 4개 칠 거예요. 빨간색 별표. 여태까지 4개 친 적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우와. 자, 요거는 증명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잘 알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 결과를 기억해둬야 돼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A와 B가 양수일 때, 동시에 양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럴 때 2분의 A 플러스 B, 이거 많이 듣던 거 아니야? 10과 30에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뭐라고 불렀어요?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2분의 A 플러스 B, 두 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 평균이에요. 루트 AB,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평균이라고 부르냐면 산술 평균, 산수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값. 요거는 기하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가운데 값이라 그래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자, 여기다가 워낙 유명한 거니까 적을래요. 산술적인 평균, 산수적인 평균. 그다음에 요거는 기하, 그림 쪽으로 봤을 때 평균에서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해요. 산평은 항상 기평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결과도 외워둬야 됩니다. 둘 다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만 얘기해요. 증명은 일단 어렵지 않아요. 조금 더 생각할 게 있는 게 있어요.
자, 조금 더 생각할게. 자,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라는 것의 증명. 그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양수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 루트에 대한 성질을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절대값으로 얘기했는데 잘 알던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도 얘기했고. 그러면 돼요. 자, 일단 풀어봅시다. 달려봅시다. 증명 갑니다.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는 것의 증명은 어떻게 한다고? 좌변에서 우변을 빼라 그랬어. 무조건 빼야 돼. 그러면 그게 기본이야.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빼요. 뭐를? 루트 ab를 빼는 거야. 우리의 목표 이게 무슨 수? 양수 0보다 크다라는 거 쓰는 순간 끝이야. 주로 그거 크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어? 그렇죠. 실수의 성질. 양수 음수 얘기하는 것은 실수라는 얘기야. 실수의 성질.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자, 요거 일단 0보다 크다든지 같은지 비교를 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렇게 떨어져 놓고 빼면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합쳐서 쓰라는 얘기야. 뭐하라고? 통분하라는 이야기야. 통분 들어갑니다. 뭐로 통분해요? 2분의로 통분해야지. 통분할 게 뭐 있어? 2분의 쓰고 그러면 a 플러스 b는 고칠 게 없고 마이너스 얘가 2분의가 됐으면 분자에도 2를 곱하는 것밖에 없겠네. 분자 2 루트 ab예요. 자, 지금 a와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건 할 수 있나 모르겠다. 2분의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2배 루트 ab는 두 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것은 각각의 루트 a, 루트 b하고 곱하기를 나중에도 똑같다 이런 성질을 알아요? 일단 떼겠다는 거야. 다 양수면 되겠죠. 예를 들어 루트 6은 2 곱하기 3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별거 아니죠? 양수이니까 되는 거예요. 둘 다 음수일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쪼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보이나요? 제곱이 보이나요? 네, 보여야 합니다. 이 앞에 있는 a가 뭐로 보입니까? 여기 있는 a가 이렇게 루트 a의 제곱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b가 루트 b의 제곱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왜? 루트의 성질에 의해서 루트 a의 제곱은 a하고 똑같으니까. 루트 b의 제곱은 b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다 이루었다. 그래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빼기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하하, 완전 제곱 공식이네. 그러면 얘는 2분의 해 있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이네. 쓰는 순간 끝. 왜? a, b가 양수면 양수의 루트 씌운 거 실수예요. 루트 b도 실수예요. 실수 빼기 실수도 실수예요. 아, 실수. 그렇죠? 그러면 실수를 전체를 제곱했으니까 무슨 수? 양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0 될 때도 있겠죠.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0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게 양수이므로 그 다음엔 똑같네. 따라서 이렇게만 쓰면 돼요. 따라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게 양수가 됐기 때문에 앞에 거 2분의 a 플러스 b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는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증명된 겁니다. 앞에 게 뒤에 거 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양수니까. 여기 등호 있으니까 등호 들어가는 거고 등호는 언제 된다고? 앞에 식을 쳐다보면 안 된다고. 뒤에 식에서 끝낸다 그랬죠. 이거는 0 될 리 없고요. 2니까. 그러면 완전 제곱수이 0이 돼야 되는 거네요. 자, 정리해놓고 최종 결과를 쓸게요. 그러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루트 a와 루트 b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루트 a와 루트 b가 같아?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도 같겠네? 그렇죠. 양변 제곱한 거. 따라서 단 양변을 제곱한 걸 쓸게요. a와 b가 어떨 때? 같을 때. a 이퀄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해? 앞에 거하고 뒤에 게 같을 때. 끝. 하나 더. 자,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어떻게 나오느냐? 이 증명 문제를 내는 게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납니다. 합을 주고 곱에 대한 범위 찾기. 곱을 주고 합에 대한 범위 찾기. 돼요?
그렇게 주어집니다. 또는 예를 들어 A 곱하기 B는 어떻게 돼요? A와 B가 역수의 관계가 있을 때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역수의 관계가 있죠. 그러면 곱이 쉽게 결정돼요. 그래요? 역수의 관계가 있을 때 합에 대한 범위를 묻는 거. 즉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요쪽 값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가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역수 관계가 있고 합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때 그렇게 물으면 헷갈리니까 역수 관계가 있고 합의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다. 3평 기평을 쓰는 거야. 됩니까? 자, 그런 문제들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합시다. 그냥 이렇게만 봅시다. 3평은 기평보다 크거나 같다. 합이 주어져 있고 곱을 찾아라. 곱이 주어져 있고 합을 찾아라. 그거는 무조건 3평 기평이다. 그거는 기억할 수 있겠죠? 소막 역수 관계는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문제 2번입니다. 딱 봤더니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증명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A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A분의 1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최소값이 2라는 이야기죠.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런데 1번 가만히 보자고. 1번을 가만히 봤더니 양수 조건이 있어. 이것만 보는 거지. 양수 조건이 있고 역수 관계가 있어. 역수 관계가 있으면 곱을 할 수 있죠. 쉽게 곱하면 지워지고 없어지니까 역수 관계니까. 뭘 쓴다? 양수 조건, 역수, 3평 기평이야. 됐어요? 딱 떠올라야 돼. 그럼 요거 뭐 우리는 3평은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써야겠어요 라는 게 딱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에 모양을 보고 끝. 물론 A가 양수니까 A도 양수고 A분의 1도 양수에 다 양수일 때만 되는 거예요. 3평 쓸까? 2분의 산술평균 두 개를 더한 것을 2로 나눈 게 산술평균이에요. 그럼 크거나 같기를 기하평균 두 개를 곱하래요. A 곱하기 A분의 1. 끝났네? A 곱하기 A분의 1은 역수 지워져라 없어져라 1이에요.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요거 아니야. 분자에 있는 요거죠. 요 모양을 찾으려면 양변에 뭘 곱해? 2를 곱하는 거야. 양변에다 곱하기 2를 해버리면 A 플러스 A분의 1은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증명한 거고요. 시험 문제 뭐가 나와? A 플러스 A분의 1이 최소값이 얼마가 될까? 이게 문제의 주로. 됩니까? 역수관계, 양수조건, 3평 기평을 쓴다. 딱 떠올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뭐 별표 하나 돼 있는데 요거는 성질이에요. 그냥 성질. 시험 문제는 앞에 게 훨씬 자주 나오고요. 성질 증명하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끝. 자, 어떻게 증명하느냐? 루트 AB 산술평균 다음에 기하평균이라고 했죠.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얘기했고요. 뒤에 거는 뭐냐면 A 플러스 B분의 2AB 이거는 역수들의 산술평균이에요. 그걸 조합평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합평균. 그래서 역수들의 산술평균을 조합평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기하평균은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거 증명하는 이야기. 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뭐 몰라도 돼. 많이 알려져 있는지. 기본적인 방법만 씁시다. 이번에는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거 증명이야. 똑같지 뭐가 다르겠어? 어떻게 한다고? 좌변에서 우변을 뭐 한다? 뺀다 그러면 됐죠. 뺍시다. 빼면 돼요. 루트 우리의 목표 루트 AB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2AB를 빼서 이것이 무슨 수다? 양수다 그러면 증명 끝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당연히 안 보이죠. 왜 안 보여? 따로 떨어져서 빼기가 돼 있으니까 뭐 하고 싶다는 충동이 막 일어요? 통분. 훌륭합니다. 통분합시다. 뭐로 통분해? A 플러스 B분의로 통분해야지.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냥 곱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얘가 A 플러스 B분의로 되면 분자에도 똑같은 거 A 플러스 B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AB에다가 A 플러스 B를 곱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AB가 있으면 된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정리해서 양수인 걸 보여주는 게 조금 귀찮네요. 자, 기본으로 해야 될 거.
요거 루트 AB. AB는 루트 AB를 뭐 한 거야? 제곱한 거야. 그게 좀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면 끝났어요. 자, 요거는 AB는 루트 AB의 제곱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루트 AB를 묶어내자고. A 플러스 B분의 루트 AB를 묶어내고 나면 이제 남은 거 써보자고. 자, 남은 거는 요 앞에서 뭐가 남았어요? A 플러스 B가 남았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루트 AB가 남은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잖아. 앞에는 A 더하기 B가 남고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남았어. 그럼 이거 뭐라 그랬어 뒤에 거? 자, 일단 그대로 쓰고요. A 플러스 B분의 루트 AB 그대로 쓰고요. 뒤에 있는 소가로가 뭐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 A도 양수, B도 양수야. 그럼 A 더하기 B도 양수. A 더하기 B도 지금 양수이고요. 양수이고요. A 곱하기 B도 양수, A 루트 AB 곱하기 B도 양수, 얘도 양수예요. 그리고 얘는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양수분의 양수보다 양수다란 얘기예요. 0 될 때도 있겠죠, 당연히. 자, 물론 요 부분은 0 될 수 없고요. 요 부분도 양수니까 둘 다 0보다 큰 거라 그랬으니까 두 수 양수 곱해서 0 될 수 없어요. 그럼 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 아까하고 똑같네. 앞에 거 빼기 뒤에 게 0 되려면 앞뒤가 같다. 양변체 곱하면 A와 B가 같을 때 0 되는 거예요. 그때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최종적으로 할 얘기만 다 하면 돼. 양수이기 때문에 앞에서 뒤에 거를 뺀 게 양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앞에 거 뭐 루트 AB가 크거나 같다. 뒤에 거보다 크다. 얼마? A 플러스 B분의 2AB보다 크거나 같다. 기하평균은 조합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된 거고요. 등호가 들어갈 땐 따로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랬어. 어떨 때? 앞에 게 뒤에 게 같을 때.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즉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단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마스터한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외워둘 게 아니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그 결과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요거 증명하는 것은 기본으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해서 양수임을 통해서 증명한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요.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요거 3평 기평을 이용한 문제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부등식에 대한 증명을 어려워한다 그랬는데 기본은 마스터했어요. 아까 뭐가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렇지? AB 너무 어려워? 네모 동그라미로 할게. 그러면 네모 동그라미 얼마나 쉬워, 그죠? 네모라는 식이 세모라는 식, 세모로 했어요. 바꿨어요. 얼른. 네모가 세모보다 크다라는 거 어떻게 증명해?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양수다로 증명한다 그랬어. 물론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면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0, 거기 등호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등호 따로 얘기해 주면 돼요. 제일 기본이에요. 그거 하면 대부분의 부등식 문제는 증명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큰일 났네. 요거 볼까요? A, B가 실수일 때 실수 그러면 어머나 제곱해서 양수 그런 걸 써야겠다라는 게 떠올랐는데 불행스럽게도 큰일 났다.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절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보다 작거나 같다를 증명하래. 이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양수인 걸 보여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아까 우리가 요구했던 거 기억나나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이 성립한다면 필요충분 조건 똑같은 이야기란 얘기야. A 제곱한 게 B 제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가 성립한다. 어떨 때?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고만 한다면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하고 가만히 쳐다보세요.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이 절대값 A, 절대값 B잖아. 절대값은 항상 양수잖아. 0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러면 다 양수 조건이 있으면 제곱으로 이야기를 해야 절대값이 없어지고 뭔가 양수음수 따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다 한 거예요.
더 쉽게 갈까? 더 쉽게 갈까? 자, 여러분들 부등식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부등식을 증명할 때 루트나 절대값이 있는 식은 제곱을 증명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아주 쉬워요. 절대값식이나 루트식의 대소 증명은 대소는 제곱을 비교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부등식 문제, 어려운 문제도 다 풀게 되는 거야. 야, 부등식 너무 쉽다, 그죠? 제일 기본은 빼는 거고 루트와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을 비교하세요. 다 끝났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인데 그것만 떠오르기만 한다면 난이도 아주 쉬운 문제예요. 기본을 할 줄 아니까. 증명 갑시다. 증명. 지금 주어진 식은 큰 게 우변입니다. 그죠? 우변이 좌변보다 큰 거니까 우변에서 좌변을 뺄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우변에서 좌변을 뺄게요. 즉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에서 빼기를 절대값 A 플러스 B를 뺄 겁니다. 자, 그런데 절대값이 붙어있는 식은 그냥 빼서 양수음수 얘기를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제곱을 비교할 거라고.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이야. 끝. 됐습니까? 자,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알잖아.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기억나나요? 바로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절대값 B의 제곱 플러스 2배 앞뒤 곱하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 거는 그대로 씁시다.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돼요. 아까 앞에 썼던 성질인데 절대값 A의 제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A의 제곱을 해도 항상 양수가 되죠. 0 될 때도 있지만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A제곱하고 똑같다 이런 성질을 얘기했잖아. 그래서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절대값 A의 전체의 제곱은 뭐하고 똑같아? A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플러스 절대값 B의 전체의 제곱은 B제곱하고 같아. 그다음 플러스 2배 절대값 A 절대값 B는 뭐 두 개의 절대값을 각각 하고 두 숫자의 절대값을 각각을 한 다음에 곱하기라나 곱하기라고 절대값 하나 똑같죠? 떼나 붙이나 똑같으니까 붙여서 하나로 씁시다. 그다음 마이너스 뒤에 걸 잘 봐요. 뒤에 걸 보면 이거는 이 숫자 하나 자체의 전체 제곱이에요. 절대값이 필요 없다는 거야. 이 수에. 이거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하고 같다는 얘기. 절대값을 없애버렸네. 이제 막 정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지 않아? A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먼저 쓸게요. B제곱 플러스 2배 앞뒤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고 봤더니 A제곱 지워져라 없어져라 요거 지워져라 없어져라 막 없어지네. 그리고 공통으로 들어있는 2를 묶어내면 앞에 있는 수는 남은 수는 절대값 A, B만 남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썼고요. A, B 이렇게 될 거예요. 쓰는 순간 다 이루었어. 뭘 다 이루었는데 자, 남은 거를 가만히 봐봐요. A 곱하기 하나의 수인데 어떤 수의 절대값하고 절대값에서 그 수를 뺀 거예요. 어떤 수의 절대값에서 그 수를 뺀 거야. 이걸 하나의 수로 보자고. 그러면 어떤 수의 절대값이 커, 그 수의 그냥 그 수가 커. 절대값이 항상 크거나 같겠죠. 이거는 당연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요 절대값 속에 있는 수가 양수일 때는 두 개가 같으니까 0일 거예요. 그러나 요 속에 있는 수가 음수라면 절대값 A, B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그럼 양수에서 음수를 뺀 거는 양수가 되겠죠. 양수 빼기 음수니까 음수는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 결과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일 때, 물론 0일 때도 성립합니다. 0일 때, 0 또는 양수일 때는 앞에 수와 뒤에 수가 같기 때문에 0 되는 거고요. 절대값속이 음수일 때는 앞에 건 양수, 뒤에 건 음수기 때문에 양수 빼기 음수하면 빼기니까 플러스가 돼서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다라는 양수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뭐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게 양수래요. 앞에서 뒤에 걸 뺀 게 양수니까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앞에 게, 즉 지금 한 거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전체 제곱이 크거나 같기를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제곱 빼기 제곱 했으니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앞에 게 제곱까지 합쳐서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다라는 것밖에 증명 안 했어요. 등호 있으니까 등호 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바로 뭐? 요 괄호 속에 있는 요 값들이 다 무슨 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a도 양수이고, 그렇죠? 물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양수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b도 양수이므로, 둘 다 양수이므로, 그래서 제곱을 떼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이것도 양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절대값도 양수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2고다. 2고 계속 2고 콤마로 갑시다. 2고 얘도 2고 요거 이므로 다 양수죠. 양수이므로 제곱을 뗀 것에서도 이므로 따라서 그럼 이상하잖아. 그지? 이것도 다 양수이고 양수이므로 제곱을 떼고 얘기해도 성립한다.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 끝 되는 거야. 등호 있을 땐 등호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 등호가 제일 귀찮아. 자, 단 등호는 어떨 때? 단 등호는 자, 요거 앞에 거 요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요 앞에 거랑 뒤에 게 같다는 이야기고, 요거는 요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요식에서. 어떨 때 0 되는 게 같은 거야? 어떨 때? 절대값 AB하고 AB가 같을 때. 절대값 AB하고 AB가 같아야 뺀 게 0이겠죠. 즉 둘 다 무슨 수? 양수일 때. 따라서 A 곱하기 B가 양수일 때. 물론 A 곱하기 B가 뭐 돼도 돼? 0 돼도 돼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등호가 성립한다. 좀 복잡하다. 그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루트하고 절대값 나온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 풀 때 쓰이는 거네. 절대값과 루트가 있는 대소관계의식은 뭐를 비교한다? 제곱을 비교한다. 제곱을 비교한다. 이것을 알면 제곱 빼기 제곱을 계산해서 정리해서 양수가 되는 거. 이건 뭐 습관적으로 가는 거고요. 요게 요령이야. 그죠? 요게 아까 사실은 두 개 각각 곱한 걸 하나로 합쳤죠. 왜? 뒤에 하나의 수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한 거고,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쓴 다음에 똑같은 수가 나왔으니까 똑같은 모양이 되려면 합치는 게 좋겠다. 그걸 나중에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 양수기 때문에 얘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뗀 것을 비교해도 부등호가 성립한다. 그런 이야기. 등호는 언제 돼? 그렇죠? 이게 0 될 때니까 0 되려면 절대값 AB에서 AB를 뺀 게 0. 즉 절대값 AB는 AB가 같을 때, 이건 AB가 양수일 때라는 얘기 아니야. 0 될 때도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난이도 최상 문제 증명까지 봤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A와 B가 실수라고 했을 때 제곱해서 비교하겠구나. 그게 딱 떠오르죠? 다음 부등식 성립을 증명하시오. 자, 두 문제 다 살펴보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절대값 얘기는 앞에 거 정도로만 알고 넘어갈게요. 시험 범위에서도 뺄 테니까 1등급, 2등급을 받아야겠다. 나는 반드시 그 사람만 풀어보도록 하세요.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앞에 게 아니고 여기 뒤에 거구나.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것을 비교하는데 절대값 붙은 거 뭘 비교해? 제곱을 비교하세요. 그걸 쓰면 아주 간단하답니다. 근데 식이 조금 풀이가 길고 해서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뺄게요. 학교 시험에서는 안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1, 2등급 수능에서 딸 사람만 한번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러 오세요. 자, 우리 탐구 문제에 기하학적으로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관심 있고 난이도 좀 까다로운 거 따져보고 싶은 사람은 한번 따져보시고요. 우리 요거 삼평, 기평, 조합평균, 삼평, 기평, 조평 요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알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두 개의 관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빨간색 별표 무지 많이 했어요. 그죠? 4개 했었어. 뒤는 아닙니다. 뒤는 그러려니 하고 관계만 알아두면 됩니다. 정리 한번 차곡차곡 해보도록 하세요.